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쉬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입니다. 개별주 위주의 장세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돈나무 주식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 공략 주셨던 종목이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재 18.7%, 최근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코인 관련주를 전문가님께서는 5월 초에 생방송에서 미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미리 제시해 주시면서 최근장 강세 흐름 모두 가져갈 수가 있었죠. 18.7%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주 역시나 소개해 주시면서 34.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ST팜에 대한 기술력적인 부분 소개해 주시면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34.9%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역시나 해운주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많이 공략을 주시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36.2%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섹터와 테마로 여러분들께 수익 꾸준하게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ST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역시나 기술력적인 부분 방송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저점 부근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시점이 7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7만 원 중반대에 이 ST팜이라는 제약바이오주를 소개해 주시고 최고가 기준으로 1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34.9%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4월 초쯤에 공략을 주셨는데 그 공략일 이후로 꾸준하게 이런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차트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역시나 이 종목도 비트코인 관련주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방송 끝나고 종목명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5월 초 들어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암호화폐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최근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18.7%라는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역시나 비트코인 언급을 해주시고 꾸준하게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도 다시 한번 18.7%라는 수익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저평가되어 있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 오늘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언급 당시 8천만 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9,70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관련주 우리기술투자도 18.7% 전일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18.7%라는 강세 나타내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해운주도 한번 살펴주셨는데요. 해운주 최근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섹터 자체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36%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역시나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 대한해운도 가장 최저점 부근에서 공략 주셨고요. 최근 장에서 2,300원대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매주 공략 드리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돈나무 혜택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주식 기초 교육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내용들 짚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뉴욕 증시는 어땠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는 어땠는지 이런 다양한 트렌드들 짚어주고 계십니다. 증시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증시 일정 그리고 지켜봐야 하는 이슈들까지도 모두 다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돈나무 혜택도 저희와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는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차남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수익농부, 주식농부, 돈나무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최근 증시 자체가 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남들은 다 수익 보는데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수익 못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위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늘 꾸준히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 이렇게 세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시면요. 오늘 생방송 공략주 그리고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만 문자가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먼저 짚어보면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역시나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네. 최근 같은 경우 우리가 정확히 한 2주 전에 방송했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방송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어떤 메리 부처 한마디로 조금 부처님 오신 날 휴일로 인해 가지고요. 네, 근데 실제로 한 2주 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냐 인상을 할 거냐 올해 기준금리는 몇 회나 진행이 될 거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거의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2주 사이에요. 여러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 PPI라든지요. 그리고 그 외 CPI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이렇게 발표되는 거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조금 우리가 인상할 필요는 없다. 또 성장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 이런 조금 제롬 파월의 발언과 그리고 그 외 여러 조금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 투자 꼭 공략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일부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 투자 가금하게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제 비트코인이 9,700만 원, 800만 원까지 돌파를 했을 때 이 우리 기술 투자 역시도 9,700원, 9,8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주식 투자하려면은 돈나무 방송만 봐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자신감도 심어줬었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브리핑 상황을 보면은 시장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주식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때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특히나 최근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기술 투자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가장 최근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 공략주로 제공해 주셨는데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6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관련 있는 종목들 같이 상승이 나왔고요. 저희 돈나무 주식과 꾸준하게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이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으로 18%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해 주신다면 이 우리기술 투자 다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우리기술 투자가 18%또 갭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주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텐지 아니면은 계속 살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도하기보다도요. 네. 우리 기술 투자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고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 기술 투자를 다시 들어가기보다도 네. 다른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아. 조금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네. 비트코인 하면은 굳이 뭐 거래소 관련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NFT, 뭐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굉장히 파생될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내가 우리 기술 투자를 놓쳤다고 하면은요, NFT 섹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공략을 해보셔가지고 수익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현재는 지금 눌림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금 올 하반기쯤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늘 그랬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 시즌 때 반감기 이후에 항상 뭐 2, 3개월 뒤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3, 4개월 뒤면은요, 연준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오는 9월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준금리 인하와 조금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저는 9월 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미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일단 한 차례 매도하시고요.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냐 안 되냐 그 이슈가 조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관련주 조금 빠졌을 때 다시 저는 공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는데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꾸준하게 비트코인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최근 오늘장에서 또 강세인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는 연료전지 관련주가 또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연료전지는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까요? 일단 너무 좋죠. 네, 일단은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보통 건물 연료 전지, 네, 그 다음에 수소차 연료 전지예요. 네. 한마디로 연료 전지가 PFMC라고 알아요? PFMC요? 아니요? 모르죠. 예,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S 에너지를 최대 주주로 있는 네. S 퓨어셀이라는 회사가 건물용 연료 전지를 PEMC 거예요, 정확히는. 네. 근데 이 PEMC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다 채워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환기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적은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아주 좀 고효율, 한마디로 적은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이용 시설 같은 경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한마디로 전기를 많이 쓰고도 비용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조금 이런 열 병합 기구가 어떻게 보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열 병합 기구를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린 다르게 이야기해가지고 PMC라고 하거든요. 건물용 연료 전지. 근데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그러고 또 대한민국의 태형건설을 시작을 해가지고 PF 부동산 사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가지고 건설용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그냥 쭉 내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현대차의 주가 같은 경우도 현대차도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의 실적을 냈고 그리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가 네, 전기차 사업보다도 수소차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점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산업자원통상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네, 산업자원통상부는 각 기업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산업통상지원부에서 2023년 예산 같은 경우가 뭐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20몇 억이었다고 하면은 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몇백억 수준으로 늘렸어요. 한 10배 가까이 늘렸기 때문에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런 조금 호재거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소차 관련 종목이라든지 건설 연료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해외적인 이벤트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네. 예, 이게 제가 좀 사설이긴 한데, 네. 예, 저는 미국 이 영화 제작사 중에 블룸 하우스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 들었을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 블룸 에너지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요. 실제로 국내에 좀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또 S 퓨어셀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건설 연료 전지를 비롯해서 수소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간만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일 미국 수소 연료 전지 선도 기업 블룸 에너지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기업들 두산 퓨얼셀부터 S 퓨얼셀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세 테마도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테마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엔비디아 이슈를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행방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다 멱살 잡고 끌어올린 섹터 네, 아닙니까? 반도체 그쵸. 섹터가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고 수익 중이거나 본전 중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 차례 일단 매도는 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한 차례 일단 매도해서 현금화하면서 네, 리스크 관리하는 게 저는 좋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부터 하시고요. 조금 이 엔비디아의 조금 실적 같은 경우가 어닝 쇼크로 나올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지 그걸 한번 보고 나서 다시 공략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부터 시장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 이렇게 세 글자 방송 시간 동안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테마를 준비해 주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러면 어떤 테마를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 테마를 한번 공략을 해볼까. 그리고 네. 뭐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반도체 테마를 공략해볼까. 제가 네. 실제로 반도체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반도체를 네, 공략을 하지 않는 이유 같은 경우가 네. 이제 한마디로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제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엔 제외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 할까 아니면은 이란 대통령이 죽었다고 하는데 유가 관련주나 원자재 관련주를 할까 이렇게 수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 고민 끝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보통은 40대, 50대가 많고 그리고 이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네, 보유를 했을 때 크게 수익을 먹는 그런 스윙 종목 같은 경우를 조금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좀 안전하면서도요 좀 상승 나올 때는 정말 뭐 폭주 기관차처럼 네,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그런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그 종목이 바로 어떤 섹터냐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젠 헬스케어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바이오, 반도체, 방산, 유가, AI 근데 이 AI나 반도체나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조금 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 한마디로 등락을 반복하는 회사다 보니까는 너무 조금 변동성 폭이 커서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힘들다 싶어서 이 종목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헬스케어인데 왜 이제부터 현 시점부터 조금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또는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것보다도 왜 헬스케어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섹터를 좀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전염병 바이러스 유행.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웬 전염병이냐? 지금처럼 평온한 시대가 어딨냐? 지금 의사가 뭐 부족해서 문제지 전염병일 수는 없지 않냐? 하지만은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이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올 여름 되면은 아무래도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요, 아니면 일본의 STS라는 뭐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엠팍스라고 해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늘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FOMC 의사록 공개 일정이 있어요. 근데 이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저 뻔합니다. 네, 제가 뭐 의사록을 보진 않았지만은 뻔해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인하는 해야 된다. 하지만 올해 몇 번 인하할지 모른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뻔해요. 아, 지금 어떻게 나올지 다 예측을 해주시는 건가요? 다 예측 가능해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이 딱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 네. 물가를 낮추는 노력은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고. 전문가님, 왜요? 근데 이렇게 의사록이 나오면 우리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오. 왜냐면은 불확실성을 해소했잖아요.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이게 계단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어느 다리를 지나갈 때 장애물 같은 경우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럼 괜히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그 장애물 같은 경우가 치워진 상태에서 가고 싶거나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런 장애물 때문에 내가 갈까 말까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런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이런 CPI나 PPI 이런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는 내가 투자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FOMC 의사록 공개를 하고 나선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사록 공개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를 2회를 할지 3회를 할지 1회를 할지 그건 모르겠다. 그거는 물가 척도를 보고 결정할 거다. 분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뻔히 아는 거거든요. 조금만 공부해보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제 올해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몇 회 인하하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인상은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헬스케어 섹터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헬스케어 섹터는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올해 11월 달에 그대로 유지가 되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조금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이 되냐, 이렇게 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간에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는 헬스케어 섹터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테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이 포인트 이외에도 오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오늘 가지고 오신 생방송 종목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헬스케어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전염병 바이러스 이야기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전염병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금, 방심할 때를 조심해야 그렇죠. 되나요? 방심할 때 조심해야 되죠. 사실 코로나19 걸릴 줄 알았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갑자기 오한 증상 막 와가지고 네. 열 때문에 병원 가보니까는 이거 진단 키트 해보고 바로 코로나19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일주일 격리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나운서분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이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2022년 5월부터 계절감기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무뎌진 거지, 2021년
그리고 2022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였다 이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미국의 보건당국입니다. 네, 미국의 보건당국에서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12개 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뉴스 기사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변이 코로나, 네, FLIRT 세계 대유행 한마디로 올 여름에 항상 올 여름에 항상 여름쯤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올 여름쯤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서 다시 한번 대유행을 할 수 있다라는 네, 한마디로 WHO의 네, 이런 세계 보건기구의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본이 지금 엔저 현상이잖아요. 아, 그쵸? 예, 제 와이프가 네. 제가 한 달에 용돈을 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전문가님이 아내분께요? 맞아요. 네. TMI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되는 정보지만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네. 제가 매달 용돈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그 용돈 가지고 뭘 하냐면은 NI 투자를 했어요. 오. 근데 엔화가 계속 떨어지니까는 자기가 손실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똥손이라고 막 놀렸거든요. 막 손에서 냄새 난다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엔저 현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일본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와이프한테 일본에 그럼 요즘 많이 가겠네 하니까는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일본엔 가는 것조차가 일단 돈 버는 거라고 합니다. 오, 왜냐하면은 네. 엔화가 너무 엔저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명품이나 이런 걸 사도 더욱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네요.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거라고 하고 실제로 요즘 제주도 갈래 아니면 오사카 갈래 그러면은 일본을 가죠. 당연하죠. 네. 제주도에 뭐 굳이 뭐 비계가 가득한 흑돼지 먹으러 가겠습니까? 돈도 비싸고. 네, 오히려 제주도에 100만 원 든다고 하면은 일본은 5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갈래, 오사카 갈래 하면은 보통 오사카를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가 현재는 STSS 이게 무엇이냐?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그리고 메도카 현재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여행객 조금 이 위생주의보 같은 경우가 보건청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재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죠. 그리고 올 여름에도 역시나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아파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보균자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2주, 3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여행 갔다가 한국 왔을 때 2주 뒤에라든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비말이라든지 또는 이런 기침 이런 바이러스 기침을 통해 가지고도 호흡기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상 네, 조금 이 전염병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제가 이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는 꼭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헬스케어 섹터 여름을 앞두고 꼭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뒤이어서 네, 다른 좀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제가 원래 경제방송에서 절대라는 말도 쓰면 안 되고 확실시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씁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절대 안 될 거거든요. 그럼 기준금리 인하를 몇 회 하냐? 이게 가장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실제로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 시장에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뭐냐? 바로 부동산, 건설 경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즘에 HLB 사태만 봐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HLB를 비롯해가지고 그 외 계열사 같은 경우가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에서 임상 허가 내주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연이어서 하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누가 제약바이오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너무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부 미용기기를 만드는 그런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공략하지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뭐 살까 하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건설 섹터도 공략을 하려고 하지만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PF 사태가 조금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섹터보다도 좀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가 운송, 건설 그리고 여기 헬스케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헬스케어를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가 헬스케어라고 여기 뉴스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되기 전에 헬스케어 섹터들 여러분들께서 미리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조선, 반도체, 헬스케어 등의 실적 개선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당장이라도 반도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리하시고 2차 전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리하셔서라도 저는 헬스케어 섹터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HLB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손실 입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콕 집어드리는 헬스케어 섹터, 헬스케어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설명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가 건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데요. 제약바이오는 최근 HLB 쇼크 사태로 인해서 조금은 지양을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게 바로 헬스케어다라고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 한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이 헬스케어 종목 궁금하다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헬스케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부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ST팜이라는 제약바이오 주로도 36%가량의 수익률을 안겨다 주셨고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기술 투자를 제공해 주시면서 18%의 수익률 또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종목도 저희 돈나무 주식에서는 미리 공략 드렸다는 점 역시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또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대선으로 또 많은 섹터들이 변화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 네,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4월 총선이 지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글로벌 이벤트로는 미국 대선이 있어요. 11월 그럼요. 달에.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붙는 이런 이슈, 이런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11월 5일에 있습니다. 네, 11월 5일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미국 정치나 경제는 더욱더 혼란스러울 거고, 그리고 각 대선 후보의 공약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역시나 등락을 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 인물에서 어떤 공통적인 수혜 섹터가 뭐냐? 바로 헬스케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헬스케어. 그렇다면 왜 헬스케어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바이든 대 트럼프 제격들 봤을 때 바이든의 수혜 업종은 헬스케어주와 인프라주고요. 트럼프의 수혜 업종은 방산주, 전통에너지주, 필수 소비주예요. 그리고 수혜 업종의 부상 배경을 보면은 실제로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민주당 쪽에 속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민주당 하면은 미국 민주당에서 뽑아낸 대통령 중에서 좀 유명한 대통령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버락 오바마라고 있어요. 근데 그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가 왜 유명하냐면은 오바마 케어를 만드는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 사람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오바마 케어 정책이 더욱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작년에 계속 이분이 조금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이라고 했다가 뭐 치매 아니냐 계속 이런 좀 우려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렇게 조금 막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이 잠을 자면서도 잠꼬대했던 게 있대요. 캔서 문샷. 캔서 문샷, 캔서 문샷. 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한마디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암 정복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포부까지도 이미 작년에 계속 좀 내비쳤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더욱더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암을 발견하려면은 혈액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골수를 뽑아서라든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진단 키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암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뭐 타액이나 침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암이라든지 그 외 유전자 질환도 모두 다 확인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네, 제가 준비한 이 헬스케어 섹터는 진단 키트고요. 요즘 나오는 진단 키트는 분자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수혜 섹터가 헬스케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럼 트럼프는 수혜 섹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왜 이렇게 수혜 섹터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일 때 헬스케어가 네. 가장 크게 상승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사실 저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주가 방산이나 약간 에너지 그런 쪽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헬스케어도 올라갔었나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네. 실제로 좀 재임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죠. 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양적 완화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뭐 20달러도 안 했던 모더나의 주가가 400달러까지 가고, 네. 네, 그리고 화이자의 주가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 나오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머크라든지 이런 조금 우리가 뭐 그 모던 GSK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서 봄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 하더라도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인하가 되는 시점이라서 저는 헬스케어 역시도 수혜를 볼 거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보다만큼이나 수혜는 못 볼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섹터,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는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헬스케어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포인트,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헬스케어를 살펴보셔야 되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역시나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가 바로 헬스케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미 대선 정책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미리미리 이 헬스케어 관련주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헬스케어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의 목표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좀 황금 열매 종목 네.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이요? 현재 네. 주가 같은 경우가 21,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5,000원이면은 우리가 대충 계산만 해봐도 앞으로 추가 상승은 30%는 더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로 한 20% 이상 한마디로 떨어지진 않고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께 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회사 리스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헬스케어에 속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진단 키트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여러 가지 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회사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단 키트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 건데, 힌트.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아, 전문가님, 갈수록 힌트가 좀 너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자극적으로 해도 돼요? 그럼요. 그 태국어로 있잖아요. 네. 태국 가봤어요? 예전에, 아니요, 안 가봤어요.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태국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 가보셨다고 하면은 제가 하나 퀴즈를 낼게요. 태국어로 빨강색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제가 빨간색. 얘기해도 돼요? 네. 혹시 그게 오늘 기업이랑 관련이 있나요? 맞아요. 그냥 똑같아요. 오늘 회사의 사명이 그러면 안 되죠, 전문가님.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실제로 비속어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태국어로 빨강색이 뭔지 아십니까? C, A, C. 오, 힌트를 되게 많이 딱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보려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수많은 종목 후보군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방금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모두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나는 눈치가 너무 없어서 이 방송을 보고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생방송 시간 중에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진단 키트 회사들 중에서 이 회사만큼이나 더 상승폭이 크거나, 그리고 이 회사만큼이나 이 회사를 대장으로 바꾼 회사는 없어요.
오, 네, 이 회사- 사실 전문가님 저는 어떤 회사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이 회사를 몰랐던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1000% 올라간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0% 올라가고도 네, 이게 실제로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가가 꺾였던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한 회사다. 오, 맞아요. 네, 그 네. 정도로 유명했던 회사다. 음. 이 회사로 돈을 못 번 사람은 없다. 30만 원에 들어가서 손실 입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3만 원에 들어갔든 5만 원에 들어갔든 다 돈 벌고 나왔다. 네, 그 정도로 유명했던 회사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관련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가 현재 굉장히 눌림목이에요. 한마디로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딱 버스를 탔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네, 딱 뭔가가 딱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딱 집에 왔는데 마침 잘 왔다. 저녁 먹어라 했을 때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딱 그냥 여러분들이 앉기만 하면 네, 앉기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략만 하면은 어떤 손실보다도 수익 볼 가능성이 큰 자리를 우린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딱 그런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29일에 네, 1월 29일에 36,600원까지 상승 나왔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상승 나왔었냐? 이 회사의 대표이사님인 이분이랑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분 같은 경우가 서로 우리 이제 사업 같이 한번 해보자, 잘해보자. 나는 너희 회사를 통해서 이거, 그리고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통해서 이거 하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조금 서로 MOU 한마디로 악수를 맺었다 이거예요. 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1월 29일에 주가가 36,6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3월 달에도 이 회사의 주가가 역시나 큰 폭으로 상승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왜 상승 나왔냐면은 3월 되니까는 네, 실제로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벚꽃놀이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벚꽃을 보겠다고 일본으로 간 사람도 많겠죠. 그렇죠. 벚꽃이 원래 일본에 국하니까요. 네. 사쿠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서 이런 STSS 급성 호흡기 증후군 같은 경우를 또 가지고 오고 또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유행하다 보니까는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회사도 역시나 이때 3월 달에 주가가 불기둥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근데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회사가 MS와 이제 일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일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루닛이라든지요, 뷰노라든지 그런 회사들처럼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료 AI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는 현재 주가가 21,000원대고 그리고 또 진단키트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의료 AI 사업으로 네, 어떻게 보면 사업 포인트를 전환을 하면서 루닛처럼 5만 원, 6만 원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보면은요. 네,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잠깐만요. 네, 저출산 관련 종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같은 경우가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20년 동안 320조 가까이를 넣었는데도 현실 같은 경우는 0.7%도 안 되는 0.69%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결혼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애를 낳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네, 실제로 딩크족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내 아이만큼은 네, 나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게 증가합니까? 사교육비 증가하죠. 그리고 남들과 똑같은 옷 입어야 되고, 남들과 똑같은 집 살아야 되고, 남들과 똑같은 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데 실제로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가 왜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뒤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C니프트라고 있어요. C니프트.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C니프트 같은 경우 어떤 거냐? NIPT 솔루션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산전 기형아 검사예요. 산전 기형아 검사.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산전 기형아 검사인데요. 네, 물론 저희 와이프도 저희 아이를 가졌을 때도 이 산전 기형아 검사, 임산부들은 다 하는 겁니다. 아, 그쵸. 임산부들은 다 하는 검사가 이거더라고요. 예비 엄마들은 전부 다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게 산전 기형아 검사가 비싸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나요? 아니 정부에서 들어봐요. 네. 성격이 급한 정부에서 네, 조금 임신을 만약에 이게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네. 바우처라고 해서 200만 원을 줘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2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의 절반이 날아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조금 절감을 하려면은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산전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는 이런 진단키트 사업을 하는 회사는 랩지노믹스랑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좀 물론 저출산 현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이 회사의 매출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은 하지만 이 저출산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는 큰 폭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이 낳으면 1억을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국이다 보니까는 저는 이런 산전 기형아 검사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도 역시나 저출산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출생 수석실 설치까지 지시를 했고요. 그 저출생 대책 발표가 6월로 연기가 됐어요. 한마디로 6월 달에 이 회사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거니까는 꼭 눈여겨보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현재 눌림목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왜 눌림목이라고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600원일 때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MS 이슈로 인해서 올랐고요. 그리고 이때는 일본의 STSS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네, 올랐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쭉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를 제가 줄을 그어서 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는 최소한 네, 지금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최소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네, 우상향하는 모습,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최소한 이 회사의 주가는 단기간에 25,000원은 우리가 무난하게 찍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는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기업은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합니다. 코로나 당시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이름 들으시면 모두가 아실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진단키트 대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역시나 저출산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산전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출산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헬스케어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끝나기 전에 빠르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인데 오늘 종목의 목표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회사는 제가 딱 이 회사가 몇 글자라고만 하면 바로 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그쵸? 네. 이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이드라인 제시 드릴게요. 네. 이 회사는 두 음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입가는 22,000원에서 21,000원 사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도 마시고 진입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25,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 19,000원 제시 드리면서 네, 좀 수익도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 안에서도 진단키트 대장주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신 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가 밴드 22,000원에서 21,000원,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시고 다음 주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